안녕하십니까. 경북농업기술원 농업연구관 권원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병해충 방지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수화상병입니다. 화상병은 사과나 배 등 장미과 식물에 발생하는 식물 세균성 병입니다. 국내에는 2015년도 경기도 안성 배나무 가수원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에 사과원으로도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가수화상병이 발생되는 증상입니다. 꽃이 피었을 때는 꽃이 미라처럼 말라서 마르는 그런 증상을 보이고, 착과가 되었을 때는 진액이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꽃이 떨어지지는 않고 말라서 미라처럼 그러한 형태를 나중에 이후에도 그러한 증상을 보이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잎에 감염이 되면은 가수화상병이 연맥을 따라서 검게 흡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줄기에서도 사과 가실에서도 진액이 발생되는 것들을 진액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새로 나온 신초에서도 진액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수화상병은 한번 발병이 되면은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검역병해충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배나무와 사과에서는 경북 안동에서 발생된 그러한 사례인데, 발생이 되게 되면은 일단 전체 가수원회를 폐원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무서운 병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가수화상병은 발생이 되게 되면은 발생가원과 방제구역, 위험구역, 관리구역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역 설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방제가 달리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생 지역에서는 3년간 공적 방제를 시행한 가수원이 있는 시군을 말을 하고, 완충 지역이라는 것은 발생 지역 주변 인접해 있는 시군을 말을 하고, 미발생 지역은 현재까지 병 발생이 없는 그러한 시군이 되겠습니다. 특별관리구역은 발생지와 인접한 경북 및 충남북 중심의 주산지 시군을 말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러한 가수화상병은 국가검역병해충으로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가수화상병 예방약제를 사과원이나 배가수원의 전체 모든 우리나라 가원에 다 방제를 해야 되는데, 생육단계별로 월동기, 개화기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의무적으로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동기에는 미발생지역이나 발생지역, 특별관리지역 모든 가수원에서 다 농약을 살포를 해야 되겠고, 개화기와 개화기에 2번에 걸쳐서 방제 약제를 살포를 하는데, 2번 개화기 때 살포하는 지역은 발생지역과 특별관리구역에 대해서만 살포를 하게 되겠습니다. 미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월동기 1회 방제만 실시를 합니다. 의심주가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 또 농촌진흥청에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은 손실보상과 가수원을 폐원을 하게 되게 되면은 식물방역법에 따라서 굴치비와 또 거기에 따라 3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수화상병 발생지 공적 방제는 가수화상병이 발생되었을 때 발생 가원 내의 기주식물은 폐원을 하는 거고, 이러한 것들을 위반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처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사과나무가 정상적으로 생육을 하지 않고 나무가 계속 죽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수원을 경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공적 방제, 국가에서 방제를 하는데 비용을 들여서 농약을 살포를 해서 병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가수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일 가수화상병이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가 개화기인데, 개화기에는 방화곤충의 이동을 제한을 해야 되겠고, 또 출처불명의 꽃가루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으며, 개화기 때에 너무 비가 오거나 가습하게 되게 되면은 가수화장병의 발병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개화기에 과다한 감수는 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너무 일찍 핀 꽃이나 늦게 꽃이 수정이 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꽃이 피는 것들은 빨리 꽃을 제거해서 개화기의 감염 우려를 차단해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생육 단계별로 가수화장병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사항을 실천해서 우리 사과원이나 배가수원에서 가수화장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시기별로 주요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발화한 이후부터 6월까지는 주요 병에는 불안병, 그 다음에 토양병에서는 역병과 문우병, 또 갈색무늬병, 전무늬 낙엽병, 그 다음에 생리장애, 이러한 병들이 주로 발병이 되고, 해충으로서는 나무좀, 하늘소, 응애류, 심식나방류가 주로 발병이 되기 때문에 이들 해충에 대해서 방제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7, 8월 달에는 고온 장마기에 해당이 되어서 병해충 발생이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병해로서는 견무늬 썩은병, 갈색무늬병이 많이 발생이 되고, 가을에 발생되는 탄저병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는 해에는 탄저병이, 특히 홍로 같은 품종은 탄저병이 비가 많이 오는 해에는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가위를 수확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피해를 받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병해로서 7, 8월 달에는 견무늬 썩은병, 가을에는 탄저병, 그 다음에 토양병에, 이러한 토양병해로는 흰날개 무늬병, 자주날개 무늬병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들 병을 주로 중점적으로 방제를 해야 되겠으며, 해충으로는 진딧물과 점박이 응애, 또 심식나방, 노린재. 최근에는 노린재가 우리 사과가수원에서 수확기까지도 노린재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노린재에 중점을 두고 방제를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런 병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약을 살포해야 되는데, 농가에서는 어떤 농약을 살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농약을 방제력에 따라서 살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농업인들도 스스로 농약이 어떤 작용 기작을 하고 있고 어떤 농약이 그 병해충에 방제하는 데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농약을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네이버나 다음, 구글을 그런 검색창에다가 한국작물보호협회 또는 작물보호제 지침서라고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한국작물보호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작물보호협회를 입력을 하고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작물보호제 지침서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물보호제 지침서에 작물명에 사과라고 입력을 하고 병해충에 대해서 나무조미라고, 나무조미에 등록된 약재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과를 치고 나무조음을 치고 난 뒤에 검색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사과에 등록된 나무조음 약재를 보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 보면은 사과에 대해서 우리가 적화제, 사과를 재배하는데 노동력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적과에 대해서 어떤 약재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은 사과를 치고 적화를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사과나무의 적화재로 등록된 것들을 약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은 그 검색한 예를 보실 수가 있는데, 사과에 대해서 나무조음을 클릭을 하고 나무조음에 방지에 등록되어 있는 약재를 검색을 해보면은 5종이 검색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농약에 대해서 지침서 보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농약이 어떤 사용 방법으로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러한 설명 내용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나무조음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약재가, 사과에 대해서 나무조음 약재가 다른 적용 해충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안전사용 기준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서를 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에 대해서 적화재, 이렇게 검색하는 예를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검색을 해보시면은 우리 사과나무에 적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것들은 검색을 하게 되면은 세 종류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등록되어 있던 결정 석회 황합제와 사과 최근에 적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꽃속고라고 하는 농약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꽃속고나 석회황이 어떤 사용 방법으로 설명서가 되어 있는지를 보려면은 지침서 보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과원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원에 발생하는 병은 일반적으로 병은 잎에만 발생되는 병이 있고 또 잎과 과일에 동시에 발생되는 그런 병이 있고 줄기에만 발생되는 병이 있고 그런데 잎에 발생되는 병들은 뭐 붉은 별 무늬병, 전무늬 낙엽병, 갈색 무늬병, 흰가루병 등이 있는데, 이들 병들 중에서 전무늬 낙엽병은 예전에 많이 발생되었었고 최근에는 갈색 무늬병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과일에는 뭐 탄저병, 줄기에는 줄기마름병이나 불안병, 전정을 하고 난 뒤에 톱신페스트나 도포제를 제대로 바르지 않았었을 때 나무 줄기에 발생되는 불안병, 또 뿌리에는 자주날개 무늬병, 흰날개 무늬병, 역병 같은 이러한 병들이 사과원에 주로 발생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병들의 병증은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과일에 발생되는 병이 있고 잎에만 발생되는 그러한 병이 있습니다. 자, 견분이 썩으면 과일에도 발생이 되고 나무에도 발생되는 주요 병을 보게 되면은 견문이 썩은 병인데, 견문이 썩은 병은 과일에도 그 병반이 나타나지만은 나무 줄기에도 발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문이 썩은 병을 방제할 때에는 나무만, 과일에만 우리가 방제를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줄기에도 방제를 할 때에 발생이 되는지,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잘 관찰을 해서 방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견문이 썩은 병과 탄저병은 과일이 썩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을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과일을 잘랐을 때, 절단면을 잘랐었을 때에 여기에 V자 형태를 나타내는 병반은 탄저병이고, 견문이 썩은 병은 이런 V자 형태가 아닌 특별한 변화가 없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 모양, 과일을 절단을 했었을 때 그 절단면을 보고 이 병이 어떤 병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갈색무늬병은 사과 잎에 발생되는 주요 병인데, 발생되는 그 생태를 보게 되면은 7월 중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5월달부터, 과거에는 6월 초부터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5월 하순부터 발생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 하순부터 유효한 등록된 약제를 살포를 해서 병 방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원에 발생하는 해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충은 발생되는 형태가 연대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2010년도까지는 심식나방, 응애, 입마리나방, 노린재류가 주로 사과나무에 피해를 주었지만은 2010년 이후 2020년도까지는 노린재의 피해가 지금 최근에는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또 최근에는 외래해충, 갈색날개 매미충이나 미국 선녀벌레와 같은 외래해충들이 사과원에서 발생이 되어서 사과원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우리가 해충 중에서 사과나무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나무조음인데, 나무조음은 좌측편에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나무조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쑤시개와 같은 그러한 작은 구멍을 뚫어 놓는데, 그 구멍을 뚫어서 나무조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나무조음에서 나쁜 그러한 균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가 말라서 죽어서 심하면은 가수원을 폐원할 정도로 피해를 심하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충 중에서는 나무조음에 대해서, 방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나무조음은 예차를 통해서 나무조음인 이러한 끈끈이 트랩을 통해서 이용을 해서 나무조음이 어느 정도로 날아오는지를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관찰을 통해서 나무조음 방제를 실시해야 되는데, 나무조음은 1년에 2번 정도 발생을 합니다. 발생 시기는 주로 발화하는 시기부터 4월 하순 또는 5월 상순까지도 발화하는 5월 상순까지 가장 많이 발생이 되고, 2세대는 9월에서 10월 달에도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나무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사과나무가 일부 나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과 유목기에서 성목기에 접어드는 가수원, 전체 가수원에 피해를 줘서 가수원이 사과나무가 많은 나무가 고사하는 그러한 경우도 발생되기 때문에 유목기 때부터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는데, 나무조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겨울철에 수성 페인트를 도포를 하게 되면은 나무조음이 들어가는 것들을 쉽게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조음이 들어가는 것들을 예차를 통해서 철저하게 방제를 해야 되겠고, 수세가 약한 나무에서 나무조음이 집중적으로 가해를 하기 때문에 수세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응애류입니다. 응애는 우리나라 사과원에서는 사과응애, 전박이응애 이런 것들이, 이러한 응애류가 많이 발생되는데, 응애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세를 유지하고 도장지나 흡지를 정리하고 또 초생재배를 해서 가수원을 청정재배를 하게 되면은 가수원 바닥에 풀이 없으면은 이런 응애가 풀에 있으면은 사과나무로 올라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풀을 다 제거를 해버리면은 이런 응애가 사과나무로 다 올라오기 때문에 초생재배를 해서 그 피해를 줄이는 그러한 방법도 실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딧물류입니다. 진딧물류는 사과 혹진딧물, 조판나무 진딧물이 사과원에, 사과나무에 피해를 많이 주는데, 대책으로서는 적정 수세를 유지하고 도장지나 흡지를 정리를 하고 적용약제를, 사과나무가 1년에 보통 한번 진딧물이 많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선택성 농약을 살포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방제가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약제를 살포를 하게 되면은 쉽게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해충이 되겠습니다. 굴라방 방제 대책입니다. 굴라방은 사과나무 잎을 가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초를 생장을 억제를 해서 사과나무에 전체적으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방제를 할 때는 일나기 때는 천적에 의존하지만은 이 산매 발생되고 그럴 때는 전용 약제를 심식나방 방제와 동시에 방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심식나방입니다. 심식나방은 앞에서의 다른 그 해충보다가는 사과 가일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조그마한 구멍을 뚫고서 사과 가실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방제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주변에 야생 복숭아 나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사과 가수원에 복숭아 심식나방에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주변에 복숭아 나무를 제거를 하고 농가 단위로 방제를 하는 것보다는 마을 단위로 방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잎마리 나방입니다. 잎마리 나방도 수재를 조절하고 도장지 제거를 해서 사과나무를 건전하게 관리를 해주고, 방제를 할 때는 성페로몬 트랩을 이용해서 적기에 방제가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가실에까지 이러한 나방류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방제를 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제는 방제력이 우리나라에서 사과연구소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나오는 방제력을 따라서 방제를 해 주셔도 되지만은 방제력만이 다 방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제력을 참고로 하되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약 정보 검색을 해서 전용 약제를 살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